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KS 보고서 9월 10회분 공급에 관한 이슈.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또 인허가 물량이 한 40% 감소하면서 실제 이제 신규로 만들어지는 준공될 아파트들이 앞으로 3, 4년 후에 줄어들 거다. 그래서 공급 문제가 돼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거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지 제가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테니 보시고 잘 판단하셔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제가 2000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23년 동안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체크하는 리스트가 1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런 제가 체크리스트를 회원방에서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를 해야 될지, 보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그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방에서 이 부동산 체크리스트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실 분은 제 유튜브 메인 화면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회원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려면 첫째, 돈이 많이 흘러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협의의 통화량,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요 M1입니다. M1의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M1이 비율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다가 작년 폭락할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간 매매 가격 증감. 주간 매매 가격 증감을 보면 작년만 해도 이렇게 다 퍼렇게 돼서 매주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얗게 되고 일부 지역은 노란색, 빨간색으로 가는 것들은 상승하는 것입니다. 주간 전세 가격 증감도 보면 작년에는 파랬는데 올해는 하얗게 되고 이제 빨갛게 올라가는 지역들도 몇 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심리지수, 부동산 CSI 지수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 푹 떨어지고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주택가격 KB 선도, 아파트 가격지수, 이것도 쭉 올라가서 100을 최고로 봤을 때 떨어졌다 지금 살짝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매수우위 지수, 매수우위 지수도 한참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올라갈 때는 100을 넘어가다가 그 이후에 푹 떨어져요. 작년에 푹 떨어져서 살짝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렇게 제가 투자를 할 때 필요한 15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좀 6가지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관망 필요, 관망 필요 하나 매수, 관망 필요 하나 매수, 관망, 그리고 매도 의견, 이렇게 해서 총 15분의 매수가 몇 개인지, 15분의 매도가 몇 개인지 해서 결정을 한, 이 트렌드를 보고 결정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방 가입하셔서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준공 허가 나는 것들, 신규 만들어지는 아파트 공급 이슈가 돼서 정말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거냐. 제가 회원방에서는 다음 주쯤에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신 분은 회원방 가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은 네덜란드,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가격입니다. 신문이 등장했을 때 최초의 신문은 1600년대 초반이죠. 이때 신문이 이제 최초로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튤립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폭등을 했다가
꺼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푹 꺼졌다가 다시 제트기 바운스로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네, 이렇게 됐죠. 지금 아파트들을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자산을 분석을 할 때는 정확하게 현상을 보고 데이터로 치수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언론 경제신문에서 보면은 부동산 위치 중에서 강남과 경기, 서울 여기에 빈도가 가장 높아요. 왜냐?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데이터 분석해서 공유할 때 먼저 서울과 강남을 말씀드리는 게 이 추세를 알면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시간차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똑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강남과 서울을 분석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정말 준공 허가 난 물량들이 준공 후 입주 물량들이 적어져서 진짜 나중에 3, 4년 후에 가격이 상승할지 그것을 판단할 때는 현상보다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숫자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뉴스 정보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정말 첫 번째 공급이라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규 주택 준공 허가가 나서 신규 지어진 아파트가 정말 가격이랑 상관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주택 준공 실적인데요. 연도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준공 후 신규 아파트가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그렇죠? 평균을 약 23만 호로 보면 그리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거의 평균이었죠. 평균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은 평균보다도 많은 양이 공급이 됐지만 아파트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준공 이후에 신규 아파트 물량과 가격과는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준공 후 물량이 막 한 100만 채다, 한 50만 채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폭락하겠죠. 정말 전국적으로 준공 후 물량이 한 5만 채다. 이럴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냥 감당 가능한 전국적으로 보편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한 60%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위축, 초기 비상, 인허가 물량이 30% 줄어들고 착공이 반토막 났다. 2, 3년 뒤에 집값 대란. 꼭 그렇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긴 글로 된 것들은 제가 다 설명으로 말씀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민간 아파트가 92% 그리고 공공 아파트가 8%로 민간 아파트의 분양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분양을 했을 때 돈이 돼야지만 분양을 하겠죠. 그래서 요즘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분양을 미루는 곳은 돈이 안 돼서 그렇다. 근데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을 팔 사람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물론 신규 물량이 아주 많으면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집값을 현재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도 물량이 집값을 결정한다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신규 지어지는 것들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팔 거냐, 이게 집값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 한 채 없는데 집을
투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그렇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1200만 채 중에서 890만 채가 집 한 채, 나머지 전체 다 합쳐서 다주택입니다. 약 한 60% 정도, 그죠? 65% 정도가 한 채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자, 집이 매도로 나오려면요, 팔려는 사람들은 내가 거주하고 있으면 팔기가 힘들어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인데 비거주하시는 분들, 1주택자, 이분들이 집을 팔기가 쉽습니다. 거주자는 집을 팔 수가 없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물량에서 이게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보기 위해서 최근에 다주택자의 증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6만 가구, 그리고 2017년도에 11만 가구, 2018년도에 7만 가구. 집값이 계속 오를 때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면서 계속 증가는 하는데, 증가 폭이 줄어들다가 2021년에 마이너스 4만 5천 채로 다주택자가 줄어들었어요. 왜냐? 이때 다주택자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많이 팔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팔고, 또 종합부동산세 비싸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수익화하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돈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나눠보면요, 지금 현재 전체 주택수가 1800만 채 중에서 자기 집에 직접 거주하는 주택수는 53.7%이기 때문에 1000만 채, 그렇죠? 다주택자는 670만 채, 그리고 1주택인데 비거주하시는 분이 110만 채.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거, 요거 약 한 800만 채가 바로 매도를 할 수 있는 물량들입니다. 그쵸? 800만 채가. 그래서 주택은 내가 거주하지 않는 거를 팔 확률이 높고 그게 시장에 나올 확률이 높다. 자,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자가 점유율이 약 59%예요. 그쵸? 59%. 스위스 같은 거는 38%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자가 점유율이 낮다. 즉 내가 살지 않고 투자로 갖고 있다. 그렇죠? 자가 점유율이 낮다는 것은 투자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럼 자가 점유율이 낮은 지역은 어디겠어요? 서울이겠죠.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걸 예상해서 사놓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가 점유율 보유를 보면은 서울이 이렇게 43%밖에 안 됩니다. 투자로 가지고 있는 거야. 43%만 살고 있고 57%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팔려고.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57%는 서울이 물건이 나올 수 있다. 나머지 전국적으로도 뭐 한 40에서 50%는 물건이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변동시키는 공급은 실제 약 40-50%의 비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게 매물로 나올 거냐, 이게 아주 큰, 그죠? 전체 주택 가구 수의 한 900만 채, 그죠? 800에서 900만 채 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물의 양입니다. 물론 아파트를 그냥 신규로 엄청나게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되는데, 실제 그거는 물리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지어져 있는 것들이 매물로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지금 매물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7만 3천 채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항상 한참 집값 떨어질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래되면서 조금씩 되면서 매물이 줄고, 이때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텐데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때 팔자 하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내놓는 거죠. 경기도도 똑같습니다.
이때 다주택자 지금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은 가격을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역별 매도 물량을 보더라도 세종이 크게 떨어졌다, 요즘 조금 좀 많이 올랐다가 하니까 이때 팔자에서 가장 많죠. 19%, 서울이 13%. 그렇죠? 지역별로 계속 매도 물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 성동, 소대문, 마포, 성남, 광명, 안양 다 좋은 지역들이죠. 매도 물량은 계속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5월달에 피크를 찍고 6월달, 7월달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7월달, 8월달에 50년 만기 대출이 나오면서 8월달에 일시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겁니다. 50년 만기 대출을 해서 서울도 그렇고 비슷하게 할 겁니다. 서울도 지금 7월달에 이렇게 줄었는데요. 6월달에 근데 8월달에 살짝 올라갈 겁니다. 50년 만기 대출 때문에 돈을 풀어줘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공급이 신규 공급 준공 허가가 나는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3, 4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건 아니고, 앞으로 나온 매도 물량들이 얼마나 많아질 거냐, 그리고 돈이 얼마나 내가 투자할 능력이 있냐, 그리고 집값이 정말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지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장황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들을 제가 아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례 아파트가 21년에 18억 했던 게 11억까지 떨어졌다가 8억 5천까지 떨어졌다가 13억 5천까지 다시 올랐어요. 그러면 이때 산 분들은 굉장히 잘 산 거죠. 이때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냐면, 자, 그 결정을 한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다 필요 없고 제가 표 하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레미안 슈르와 잠실 엘스 대표적인 아파트들의 매매가와 거래량입니다. 자, 그러면 레미안 슈르를 보면요,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거래량인데요, 파란색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쵸? 2014, 15, 16, 그쵸? 17, 18.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계속 떨어졌죠. 이때는 거래가 안 돼요. 듬성듬성. 이제 이때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거 대비해서 소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거래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때 대규모 거래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약 한 7년 정도가 흘렀죠. 6년에서 7년이 흐르면 이 기울기가 원래 통상적인 아파트 가격 기울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데 튤립처럼 엄청나게 부풀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원래 상식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때 대규모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가격대는 절대 이때 가격대가 아니란 거죠. 상식적으로 한 8억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출을 해서 샀는데 물가 상승률 이자 해가지고 3%씩만 해도 8년 정도를 하면 7, 8년 정도를 하면 대략 한 1억 정도는 그냥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거서 여기에서 1억 정도를 올린 가격, 이 정도에 팔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 똑같습니다. 잠실에서도 이때 거래가 많이 터졌죠. 파란색. 그러면 선을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쭉 거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과열된 거죠. 여기에서 한 2억 정도, 1억 정도를 더한 값. 그렇죠? 잠실에서도 약 한 8억 정도에서 이 추세선을 따서 가서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요 가격대
16억 정도에서 18억대, 16억 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산 거죠.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절대 이 추세선을 지금 현재는 벗어날 수가 없겠죠. 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줄어들면 더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지만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를 사실 때 아실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맺은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두머리도 노릇하며 먹을것을 찾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던 늙은 쥐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쥐들은 밥이나 축내는 늙은 쥐를 발시했습니다. 늙은 쥐는 젊은 쥐들의 눈총을 피해 구석에 웅크리고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주인이 쥐들이 극성을 떨자 3발 달린 솥을 사다가 음식을 넣고 커다란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쥐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저 솥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을지를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다 못한 젊은 쥐들은 늙은 쥐에게 가서 무슨 수가 없겠느냐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늙은 쥐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솥의 3발 중 한쪽 발 밑을 깊게 파보게. 젊은 쥐들은 늙은 쥐가 알려준 대로 솥의 한쪽 발 밑을 깊게 파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솥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돌도 저 멀리 굴러가 버리고 그 안에 담긴 음식을 쏟아져 나왔습니다. 쥐들은 오랜만에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젊은 쥐들은 늙은 쥐를 더 이상 걸치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늙은 쥐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늙은 쥐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